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오늘은 이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 기업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존재인지, 또는 이 정부가 기업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벌 개혁을 또 단행하기 위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김상조 교수를 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임명하게 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물론 많은 문제가 있고 사회적 이슈도 됐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재벌이 갖는 이 위치나 이 어떤 비중을 생각하면 재벌 개혁이 있어야만 어떤 올바른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닌데, 또 한편 생각하면 미국은 사실 정반대의 방향에서 지금 트럼프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뿐만 아니라 미국은 재벌이 없으니까 기업에 행해진 어떤 각종 정부 규제를 오히려 풀어주는, 그러니까 정부가 최소한 기업 활동에 감시 감독을 최대한 적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또 반대로 좀 더 타이트하게 조이겠다는 의미인데, 적어도 이 4대 재벌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원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 말은 즉 시장 경제에 기반을 한다는 겁니다. 계획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거 했던, 또는 박정희 시대 때 독재 정권에서 했던 이 국가주도 계획 경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 사실 시장 경제라는 거는 아주 원칙적으로는 자유방임에 기반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이 시장의 운용 기능이나 시스템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생존하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것이고, 인위적인 어떤 이 외부에서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왜 국가가 기업의 이 시장 활동을 규제를 하느냐?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굳이 그 이유를 댄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경쟁 체제인데 적어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이 행위자들 간에 경쟁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플레이어가 더 유리하다, 어떤 인위적으로 더 유리하게 된다든지 또는 불리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적어도 공정한 경쟁에서 기업 간의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건 괜찮지만, 공정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공정 경쟁의 룰이 깨질 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국가의 개입이 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면 사실 기업들의 활동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경제 성장에는 그다지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이제 공적인 일자리를 많이 비중을 두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일자리 창출한 것도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별 기업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을 해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이제 국가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보통 지금까지는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걸 유도를 하거나 이런 어떤 방법을 택했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한국 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이 정부의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경우에 시장 경제의 어떤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잊고 있는데, 최근에 각종 뉴스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항공사도 그렇고, 뭐 한국의 경우에 주로 이제 뭐 체인점 그 본사 같은 경우에 뭐 갑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로 이제 우위에 있는 기업이 하청업체나 소비자들에 대해서 어떤 횡포를 부리는 이런 걸 많이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이 존재는 뭐 법인이든 아니든 기업이라는 존재는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것이지, 뭐 도덕을 실천하거나 어떤 이런 선을 베푸는 게 기업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업 자체가 갖는 목적성 자체가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모든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다 보면 사회 전체로는 그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룰을 정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기업에게 그 개인 일반적인 그 개인이나 시민처럼 도덕성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대신에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결과적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선을 그어주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그 비판의 방향이 개별 기업이 왜 도덕적이지 못하냐보다는 왜 기업이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선을 결과하도록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걸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개별 이윤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특성상 상당히 그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그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만 하는 어떤 필요악으로서의 어떤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게 필요한 분야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생산하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그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또는 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뭐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 대표적인 이제 경우가 담합행위입니다. 그 담합행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 뭐 며칠 전에 저희도 보도했습니다만은 뭐 캔찬 제조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몇몇 개 기업이 가격을 공모해가지고 올려버리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담합 행위는 굉장히 미국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죠. 이제 그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독과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뭐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업종에 업체가 두세 개밖에 없다, 또는 하나밖에 없다, 뭐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독과점을 있을 경우에는 좀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뭐 소비자를 기만한다든지 또는 뭐 사기를 친다든지, 당연히 그는 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과대 광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해서 소비 행위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게 될 거고, 또는 뭐 최근에 이제 이슈로 되고 있는 게 뭐 작년에 그 볼kswagen의 경우처럼 이 뭐 대기 배출가스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비자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 그냥 시장에다가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이긴 하지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부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만 또 이 맡겨둘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뭐 저희 같은 언론사도 결국은 이게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지만 언론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틀에서 룰을 정해놓고 정부가 따르게 뭐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 교통이나 운송 뭐 이런 어떤 대중들이 많이 쓰는 분야, 모든 사람이 의존을 하고 있는 분야, 기본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다음에 뭐 교육, 복지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이 이제 민감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 기업이 이제 개인의 100% 다 소유한 게 아니라 결국 주식회사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 삼성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분을 그 소액주주들이 결국은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일부 소위 말하는 오너 일가라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오너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 이런 어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대기업의 그 주식 보유에 대해서 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그게 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어떤 개개인의 도덕적인 판단보다는 결국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잘 고쳐지느냐, 이것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